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서구민을 사랑하는 고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김희강 청장님과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서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청 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정 3동, 화정 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백종환 의원입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행정청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광주시 재정공원으로 조성된 화정 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되어 준공되었습니다. 옛 광주 국군 광주병원 터인데요. 전치 건물에 지역 예술인과 주민을 위한 공간 마련, 자전거 전용도로, 노인들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 민주광장 아고라에서 예상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했지만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원 인근 화정 3동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주차장의 위치 선정이나 주차 면수 확대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조성 면적 10만 7,268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화장실 한 동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오히려 초기 계획 당시 고려됐던 화장실 2개 동 설치해서 1개 동으로 줄여 조성하였습니다. 화정 근린공원은 수십 년 국군 통합병원 존치하는 동안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집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음에도 국군 통합병원 시설 때문에 고치지도 못하고 감수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온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의견 반영이 전혀 없이 화정 근린공원이 완료된 것입니다. 공원 안 놀이터 조성 과정도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권리 보장조례 제14조 제1호에서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5조 놀이공간 조성사업 제1항에 시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자치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놀이공간 조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공원 조성 사업이 광주광역시 주관 사무를 할지라도 자치구가 함께 참여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음이 분명하고 적극적 의견 표명이 필요함에도 서구청은 광주광역시 소관 사무라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민간공원인 중앙공원 조성 시에도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풍암호수 문제와 관련해 본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전문가,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느리더라도 최대한 원형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이 주민 의견 수렴과 관철을 위해 제대로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난달 14일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를 우려하면서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구민의 안전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총괄부서 지정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서구청의 답변은 총괄부서 운영이 도시철도 건설본부의 책임의 피로 법적인 책임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면서 안전관리 자문단 인력 풀을 활용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우리 구의 처리사항은 자문단 점검 결과를 광주시에 통보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집안 침하, 건물 균열 등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위해 서구청은 구민보호행정의 최일선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구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공사가 완료된 것은 신속한 노면 포장을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피해 예방을 꾀하여야 하는데 시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데 서구에서라도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빠른 해결을 독촉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유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서구 매월동을 비롯한 현장 지정이 있었습니다.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소각장 후보지로 3군데를 선정했는데 우리 서구의 매월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사 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기관은 현장 실사 등 이후 6월에 최종 후보지 3곳의 평가 결과를 광주시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자치구에 금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후보지 3곳의 지역민은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 나눠지는 상황에서 주민 간 분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서로 다른 견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3, 4동, 풍암동, 상무 2동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하수도 악취 발생과 분뇨 처리 및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서창 1분구 분류식 화수광거 사업, 그리고 풍암동, 금호동, 매월동 방향 교통 연결 문제입니다. 요즘 지하철 공사와 아울러서 교통 병목 현상이 심한 지역으로 풍암교차로 지하차도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사업 주체이기는 하지만 서구청인 적극적인 관심 여부에 따라 그 완공 시기와 안전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임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1일 오후 양분한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 담당 부서장 그리고 지역 주민, 관할 지역의 우리 시구의원이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의 임무는 서구 관할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 주민의 의견 수렴과 함께 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 주민의 이익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처럼 소구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 요구나 문제 해결에 있어 서구청의 자세는 너무 소극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의 역할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하고 개선할까를 고민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서구청은 소극적인 중간자적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행정적, 기술적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서구청의 선제적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민원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악성 민원이 340건에 달합니다. 악성 민원 접수 관리가 따로 되지 않는 부서가 대부분인 경우를 고려하면 현장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거라 생각됩니다. 지자체마다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추세에도 욕설, 협박, 성희롱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악성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 개인적인 법적 대응밖에 해결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너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구에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마련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 안전 가림막 설치 등 안전장치 설치, 의료비 지원, 직원 스트레스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악성 민원의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악성 민원 근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안들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춘 예방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서구청에서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서구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민 행복지수는 52위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들의 행복지수는 그보다 더 낮은 59위였습니다. 우리나라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2023 국민 삶의 질 조사 지표를 확인해 보더라도 삶에 대한 노년층 불만족 비율은 19.4%로 청년 중장년의 17%, 아동 청소년의 10.2%보다 높게 나타나 은퇴 후 삶의 행복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들은 소득, 일자리, 의료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파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행정의 반응 속도는 너무 더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 서구의 노인 지원 사업을 점검해보고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고령 친화도시 서구의 이상을 높였으면 합니다. 우리 서구의 인구 현황을 분석해보면 2023년 5월 기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인구의 비율은 서구 인구 28만 6,370명 중 4만 6,894명으로 16.3%였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 올해의 노인 인구 수는 28만 1,534명 중 4만 9,122명으로 1년 새 노인 인구의 비율이 17.4%로 1%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중 2023년 기준 서구 독거노인의 수는 13,031명으로 홀로 거주하시는 노인이 27.7%에 달했습니다. 국가 성장과 안위를 이끌었던 노년층은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은퇴 이후 삶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복지 시스템 미비는 노년층을 더 불행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대표적인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서구 노인 종합복지관과 서빈마루 시니어 센터가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매월 만여 건이 넘는 상당히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2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프로그램 증설과 공간 재배치를 통한 인기 프로그램의 시설 확충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상의 변화만 있었을 뿐 노인 시설 확충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용시설의 협소 등에 따른 민원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신속히 반응하지 못하는 사이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 좋은 시설과 환경을 구축해 놓은 공직자의 노력과 헌신은 지워지고 원성의 대상이 되어 질타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구체적 실행 계획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구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9대의 전반기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지난 2년여 기간 소구민과 김희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경혜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 의원 여러분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서구청 공직자들의 주민들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주민들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바람이 담긴 민원사항의 많은 부분을 대의기관인 지역의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실현을 독촉합니다. 의원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실현 가능성, 방법, 시기, 비용 등의 적절성 등을 고민하고 주민들에게 진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답을 드리며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민들께서 주시는 말씀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빠르게 조치가 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모두 청소환경에 종사하는 우리 업무 수행자, 그리고 노후된 등산로 정비와 맨발 걷기장 조성과 세족장 설치 등을 위해 산을 오르내리며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들, 경로당 어르신 시설 개선과 돌봄 등에 많은 애를 쓰시는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 여러분이 드려야 될 칭찬인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서 즉각적이고 유효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서구청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6월 하반기부터 본격적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해가 갈수록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생각하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비 조금 내렸지만 우리 쌍촌동 같은 경우에도 나무가 무너지며 차량 피해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홍수 피해를 우려하는, 침수 피해를 우려하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적 사전 점검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약해진 집안은 없는지, 인위적 산림 훼손 등은 없는지,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위험한 시설물은 없는지 거듭 확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주민들과의 민원 현장에서 또 의회의 현장 방문 활동에서 여러 위험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종환 의원님께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청의 역할 등 총 3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관내에서 진행되는 광주시 추진 사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우리 구의 대응 및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화정근린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하여 조성한 공원입니다. 총 124억 원 중에 토지보상비가 84억 원, 시설비가 40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공원 미조성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불편이 컸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주민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7차례, 진정서 및 건의사항 제출 5차례 등 총 12회에 걸쳐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주차면 확보를 위해 수차례 건의를 한 결과 당초 28면에서 97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이관에 대비하여 금년 2월 사전점검을 통해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주민의 요구사항인 맨발로 조성과 계단 정비 등을 광주시에 건의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6월 12일
시장과의 정책 소풍 이전에 이명로 시의원과 함께 공원을 다시 이관 전에 사전 점검을 통해 시의원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6월 12일 시장과의 정책 소풍에서 화장실 추가 설치 등 주민 요구 사항을 재차 건의했었고, 광주시의 시의원님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시에서 15개의 재정공헌을 일괄 추진함에 따라 재정 여건상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주민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제로 6월 초에 시장과의 정책 소풍에 앞서서 시청의 국장이 저희에게 이관 작업을 서둘러서 받아라, 빨리 인수를 해가라 라고 공문으로 왔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비 40억은 같은 규모의 다른 공원 대비 거의 60% 정도의 사업비밖에 사용되지 않은 예산으로서 사실은 지금 저희 구가 그 공원을 인수를 받게 되면 앞으로의 비용은 너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논리로 저희들이 일단 인수 인계 절차는 밟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셔서 최소한의 저희가 요구하는, 지금 현재 요구하는 공사 금액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최소한의 공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암호수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 1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풍암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 민선 7기인 2019년도에 TF팀을 구성하여 수질 개선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TF팀은 환경단체, 수질 및 환경 분야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여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수량과 수 깊이를 낮추는 중간 결과를 도출하여 통보하였습니다. 2022년 8월 광주광역시에서는 TF팀에 지역구의 시구 의원만 추가 참여시켜 수질 개선의 안에 대한 사항을 완료하려고 했으나 우리 구에서는 풍암호수의 원형 보존과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대표성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15일 공원 인근의 7개 동을 대표하는 주민 35명과 시, 구의원들을 포함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고 1년간 9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활동 기간 중에 주민들과 함께 우리 구 사례와 유사한 일산 호수공원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주민협의체에서 최적의 수질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와 주민협의체에서 2023년 11월 22일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네, 합의 내용에 보면 수질은 호수 수질 3등급으로 준공한다. 수 면적, 풍암호수 수 면적을 유지한다. 또 뭐 수량과 수 깊이 등등 있습니다만 풍암호수의 수 면적을 유지하는 합의 사항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시의 결정권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 저희가 소극적으로 비춰질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주민협의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숨어있는 역할들, 노력들은 있었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시청역에서 금호지구와 풍암지구를 거쳐 광주역까지 연결되는 공사로서 2026년 말 개통할 예정이며 현재 74%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 구역별로 담당 팀을 두고 공사 진행과 민원 처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공사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직통의 바로 문자 하람께 등을 통해 소음 분진, 교통, 건축물 균열 등 민원을 접수하고 소관 부서별로 신속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에 금호지구 공사구역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 시 저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이 즉시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였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처리를 요청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로 2024년 5월 2일까지 직접 피해 상가 16개소, 간접 피해 아파트 9개소 및 일반 가정의 피해 보상이 최종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금호동 중흥아파트, 풍암동 대주파크빌 집안 침하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 즉시 안전관리 자문단이 참여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해 주도록 도시철도건설본부에 4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특히 시형 1단지 아파트 주차장 균열 민원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직후인 지난 5월 22일 저와 안전관리 자문단 등이 방문하여 주민, 도시철도건설본부, 감리단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요구사항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강력히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관 주민 설명회 개최 일정이 결정되면 제가 직접 참여하여 주민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5월 22일 날 헤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주민들 사이에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바로 참석하여 제가 저희 구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강력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 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 회수시설 설치 사업은 2023년 12월 입지 후보지 공모를 통해 민간이 신청한 3개 후보지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고동을 평가 대상으로 확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순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지 선정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7일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 주관으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도록 하였고 7월 중 광주광역시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 예정으로 아직 최종 입지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창 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 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함유식 지역의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총 2,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5블록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그 제1블록인 화정 3동 1원의 분류식 사업을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주민 불편 사항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7차례에 걸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였고 지난 4월에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수확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혁신 인증제품 실증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1억 2천만 원의 시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플라즈마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 중이며 세라믹 볼, 탈취제 살포 등의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1블럭뿐만이 아니라 2블럭인 화정 4동, 3블럭인 상무 2동 등 서창 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전반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관련 업무 회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개설 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풍암동과 매월 유통단지의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지하차도 개설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도 사업계획 수립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23년 11월에 광주광역시 주관 주민선별명의 개최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본 개설공사 계략 사업비는 약 520억 원에 달하지만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혼잡도로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못해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동기여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으나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착공 전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만큼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면밀히 살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전합니다. 두 번째로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우리 구의 선제적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백종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 등 여러 대안을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우리 백종환 의원님께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늘 염려 주셨고 또 작년에는 지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까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환경 개선까지 이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 민원 관련해서는 최근에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행안부에서는 지난 5월 22일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실제 우리 구에서도 화정 3동 지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폭행하는 우리 직원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느끼고 있는 바 6월 4일 간부회의 시에 구청장 명의로 악성 민원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실질적 방안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악성 민원 근절은 관내 경찰 관서와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지난 6월 19일 간부회의 때 명령을 내린 지 지시한 지 15일 만에 광주시 5개 구 중 가장 발빠르게 서부경찰서와 악성 민원 대응 모의 훈련과 함께 악성 민원 근절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여 악성 민원 발생 시 경찰 인력이 신속하게 출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악성 민원 대응 모의 훈련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서부경찰서의 호응 또한 이끌어냈으며 1만 2천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 채널을 통한 홍보로서 악성 민원에 대한 무관용 강력 대응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악성 민원 전담팀 지정 및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악성 민원 전담 대응단을 전격 구성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복지급여과 등 민원 관련 부서 5개소에 신고 즉시 출동 가능한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 발생 시에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예정으로 장시간 통화에 대한 기준 설정 및 폭언 전화 즉시 종료, 그리고 민원 통화 전수 녹음에 대한 사항은 근거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에 맞는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서구형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제작으로 민원 담당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위법 행위로부터 직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 경찰 현황 및 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원 경찰은 총 26명으로 6명은 지도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명은 본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의회를 포함한 외청에서 청사 방호, 악성 민원 대응 및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 관련 민원 수요가 많은 동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총 3명의 청원 경찰을 배치하여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직원 및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원경찰 추가 배치 및 순환 근무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동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4개 권역으로 순환 근무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필요시 인력 충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악성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민원 공무원 보호,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험 요소 근절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데요.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서구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에 서빈마루 시니어센터를 새롭게 개관하여 기존에 있던 서구 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였으며, 24년도 상반기 기준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40개, 서빈마루 시니어센터는 43개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 5개 자치구 노인복지관의 평균인 29개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타 구보다 더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2022년도 노인복지관 평가에서 전체 A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작년 특별교부분 2억 원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당구장과 탁구장 증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구 및 탁구 등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 수칙을 강화하여 다수의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보다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새로운 시설 확충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원 확보 등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우리 구에서는 그 대안으로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유휴 공간을 마을단체와 공유하여 경로당과 단체가 함께 요리교실, 원예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과 함께 공간 더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3개소, 23년도부터는 4개소의 공유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6개소까지 확대 추진 중으로 앞으로 경로당 유휴 공간 활용을 적극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생활 공간에서 교육, 건강관리, 정보 제공 등의 생산적 여가복지시설로 탈바꿈하고자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위한 국비 6억 원을 확보하는 등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구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국장님, 바른 데 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충 질문 환경교통국장 문광호입니다. 네, 첫 번째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정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주민 설명회, 간담회, 진정서 및 건의사항 제출 등 총 12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19년 10월부터 해서 21년, 24년 쭉 해서 24년 6월 5일까지 12차례에 걸쳐서 의견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의견 수렴 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본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12회에 걸쳐서 의견 수렴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당초 주차면이 28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97면으로 주차면을 확보했고요. 또 한 가지 그 금년 2월에 사전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맨발로 조성하고 계단 정비 등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서 광주시에 건의했고 시에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네, 우리 국장님 네. 간단하게 이제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거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 면수 플러스 주민들 자체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필요하다 하는 것하고 놀이터 주변에 뭐 가로등 보완 등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이러한 다양하고 많은 조건의 주민 의견 반영은 매우 미약해 보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주차면 확보에 대해서 고생한 내용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주차장이 이 주차장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이제 그 현장에 이렇게 방문해서 살펴보면은 그곳이 좀 매우 혼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중앙교회라든지 또는 그 백제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소통 부분, 특히 이제 그 출퇴근 시간대 좀 혼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정 3동에 아침에 교통봉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갔었는데 그 광주여고 화정초등학교 또 중앙 이제 백제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중앙교회 쪽에서 내려오는 길 이 세 개 합쳐지는 부분하고 또 우리 우체국 쪽에서 들어오는 큰 길 거기서 들어오는 차하고 이렇게 서로 교행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아침에 학생들 초등학생 여고생들 이렇게 등교하는데 대단히 혼잡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도 무단 주차된 차가 분명히 있었고 예. 그런데 이제 주차장 위치가 보면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주차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위치 자체가. 그리고 그 주차장이 제가 평상시 평일날 가서 봤는데 이미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주차장이 항상 이렇게 만차가 돼 있는 상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기 옛날 국군 통합병원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주차장이 있죠. 거기는 이 우리 화정근린공원의 주차장인지 그 주변에 병의원 등의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로 주차장 표지판부터가 애매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우리 화정근린공원 조성에도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지만 주차장 위치, 주차장 사용 관계를 따져보면 우리 행정청에 적극적인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관리 이양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그 국군통합병원 주변에 수십 년간 살아오신 분들의 가장 큰 민원이 뭐였냐면 국군통합병원 시설 때문에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근 30년 넘게 오래된 집 제대로 수리도 못하고 그대로 감내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화정근린공원 조성된다고 해서 뭐 했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해준 시설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우리들 말도 들어주지 않았다. 거기에 행정의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서구청의 역할에 대해서 회의감을 표시하는 주민들이 꽤 많거든요. 즉 행정 불신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공간 마련 등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 지난 6월 7일 그 시에서 우리 화정근린공원 그 준공에 따른 이관을 받으라고 이렇게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다음 날짜로 공문을 의견을 붙여서 반려하고 지금 현재 그 이렇게 이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방금 백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공원 그 유지관리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또 향후 최소한 그 보완해야 될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 총해서 약 6억 정도를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저희가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님이신 이명노 의원님하고도 사전에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지역구 우리 구의원님들과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그런 편의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주차장은 지금 그 이렇게 유료화 등도 사실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차장 활용이 굉장히 좀 그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의 유료화 문제라든지 또는 인근에 대한 주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될 그런 어떤 그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찾아보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제가 질문하지 않은 부분까지 답을 연구해 오셔갖고 답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화정근린공원에 대해서 공원 관리 권한이 이제 서구청으로 시에서 넘겨준다는 공문이 왔었고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공문을 다시 시로 보내고 한 것 다 봤거든요. 예. 아무튼 우리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하고 보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고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관리 권한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온다면 그 부담을 우리가 그대로 비용 부담 등 부담을 그대로 지게 된다는 관점에서 예.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풍암호수 관련해서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풍암호수 수 면적을 현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그대로 개발행위 이루어진다 하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제 이슈되는 것이 공원 내에 6천 톤의 쓰레기 더미가 발견이 됐어요. 예. 예, 우리 생활체육공원이 쓰레기 야적장으로서 생활체육공원만 해당된 줄 알았더니 이 쓰레기 더미가 이제 우리 중앙공원 내에서 이렇게 발견이 돼서 지금 MBC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금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중앙공원 개발 사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이렇게 생활 쓰레기가 발견됐고요. 우리는 그 신고를 받고 관련 과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그것은 약 30년 이상 된 그 아마 광주광역시 등의 당시 광주시 등에서 버렸던 생활 쓰레기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책임자 처벌이라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폐기물 관리법 제48조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되지만 부적정 처리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3일까지 그 처리 방안을 보내주도록 우리 시청 그리고 또 이 빛고울 중앙개발인 어떤 시행사, 시공사 등에 지금 그 문서로 통보를 했고요. 거기에 그 3개 기관에서는 저희에게 이제 그 적정 처리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계속 주시하고 확인하면서 시와 또 빛고울 중앙개발 뭐 시행사 등 모든 그 관련 주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 중앙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생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관련 부서에 수사권, 공소권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그 특별사법경찰관이 청소행정과 폐기물 관리팀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이해송 공사에 있어 우리 특히 금호동하고 봉암동의 집단 주거시설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집안 침하, 건물의 균열 등의 신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집안 침하나 건물 균열 등이 신고되면 계측기 설치의 필요성이나 비용 등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거나 지도해주지 않으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할 뿐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자, 즉 건물 균열이나 집안 침하의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 쪽에 이러한 지도 안내를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사전에 계측기 등을 설치를 해서 사전에 증거를 구비할 수 있었으면 하면 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또 시행사 감리단 등은 이제 계측기 설치해서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커진 상황에서 그때 이제 계측기 설치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기준범위 내이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분노하고 행정관청에서는 도대체 뭐하냐, 우리한테 도움을 준 게 뭐가 있냐, 이런 불만을 갖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소극적인 행정이다. 우리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계측기 설치의 필요성,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런데 이것은 공사를 시행하는 쪽에 강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안내해주고 이 사람들이 좀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한번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금호 시형 아파트를 저희들이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지금 지표 침하계하고 지하 수익의 지중 경사계는 지하철 공사로 하면서는 지금 해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파트 내의 집안 침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진단을 유관 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의 영향권 내가 아니고 바뀌어서 저희들이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MBC 보도 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현장도 확인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집안 침하계 3개소를 설치해 놓고, 물론 그 이전에 2023년도에는 균열계나 경사계,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이런 경사계는 설치되어 있었는데 집안 침하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세 곳을
청장님 이 방문을 하셨고 또 의원님들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하니까 그때 시공사에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안내를 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공사 영향권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공사 영향권 바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금호동 시형 1차 아파트 단지만 보더라도 지하철 공사 바로 옆이에요. 그걸 과연 영향권 바뀌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제가 긴 시간 이야기 드리기가 하니까 앞으로라도 주민들의 어떤 민원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 피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암 교차로 지하차도 개설 공사에 있어서 그게 우리 청장님 답변에도 있었지만은 교통 혼잡도 개선 사업에 해당이 되게 되면 국가 사업이 돼가지고 이게 예산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추후 이게 광주광역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양분왕 국회의원하고 시청 담당 부서장하고 이렇게 현장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들었을 때 국가 사업이 되면 예산의 수급에 있어서 훨씬 원활하다. 그러기 위해서 추후 이제 심사를 받게 될 때 조건을 갖추는데 광주광역시에서 노력하겠다.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힘을 보탤 어떤 여지가 있습니까? 사실 포함 교차로 지하차도 사업은 1안과 2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1안하고 2안하고 검토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사업비 관계로 인해서 1안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양분함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50%를 확보를 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하는데 사실상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시장님이 사업 설명회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만은 그때 지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공공기여금이 1,130억 정도 나오는데 이 사업비로 그쪽에 지하차도에 투입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국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좋겠지만 안 될 조금 적게 30%만 확보되더라도 이 사업에서 공공기여금에서 지하차도에 투입되도록 계속 시하고 얘기를 하고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교통 혼잡도 개선 사업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 조건을 갖추는데 도울 부분이 있으면 더 도와서 이렇게 국가 예산, 국가 사업에 대해서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통합복지국장님이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는 관계로 고령사회 정책과 김명숙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 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예. 우리 김명숙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우리 그 중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서에도 서빈마루의 현재 이용 상황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 자체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 했으면 서빈마루 시설 전체적 면적 현황은
몇 제곱미터고 현재 사용 상황은 도면상으로 이렇게 되고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되고 사용 시설 간의 조정을 한다면 시급한 이용자 불만 시설의 면적 확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는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김명숙 과장님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또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구비해서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지금 서구 곳곳에서 재정공원, 도시철도, 자원회수시설 등 광주시 소관 사무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구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우리 구와 공직자,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들에게는 매우 부담되는 사안들입니다. 이때 현안에 대해 우리 서구의 담당 공직자들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자 물어보면 구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은 권한 밖의 일이라 관여가 불가능하다. 이 대답입니다. 저희들이 듣고 싶은 것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합한 행정적 기술적 도움을 들여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하는 설명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서구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광주 광역시 관할 공사를 할지라도 화정 아이파크처럼 서구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서구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오로지 서구청 직원들의 몫이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악성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서구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 진행과 서구청 직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서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 선제적인 조치와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서구민의 곁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청장님과 서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